내 채널에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매우 행복하고 성공적인 하루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영상을 놓치지 않으려면 구독하고 알림벨 누르는 것도 잊지 마세요. 이제 뉴스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어떤 이들은 한국이 155위 싱가포르를 상대로 7에서 0으로 승리한 것을 비판하고 큰 승리에 너무 들뜬 것이 아니냐고 묻습니다. 어느 쪽이든 7에서 0도, 일본이 5에서 0으로 패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한편 쿠팡 플레이가 올린 하이라이트는 조회수 150만 뷰를 돌파했다. 그래서 이번 확실한 승리가 팬들에게 그토록 설레는 걸까요? 조벨은 지난번 말레이시아와의 경기에서 3에서 3으로 비겼지만 문제가 없었지만 144위 팀에게 3골을 내줬고 조던은 82위 팀이었고 한국은 2골을 내줬다. 조벨과의 경기에서 0에서 2로 충격적인 패배를 당하며 준결승까지 진출했다. 클린스만이 떠난 뒤 기억하고 싶지 않은 팀을 클린스만 감독이 이끌었던 때다. 황선호 감독은 임시 코치로 뛰지 않았다. 그리고 그는 홈에서 상위권 태국을 상대로 한 골밖에 넣지 못했고 심지어 한 골을 내주며 무승부를 기록했다. 만약 이 성과가 2024년에 달성된다면 한국은 20위가 아닌 5에서 7위까지 올라가게 된다. 한국 역사상 가장 강력한 팀을 구축했지만 팬들은 그 결과를 어떻게 한심하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 태국과의 홈 경기를 보이콧하자는 의견도 있다. 싱가포르전 승리는 충분히 의미가 있다. 볼 컨트롤률 65%, 슈팅 17게임에도 불구하고 유효 슈팅은 10개, 10점 만점에 7골을 기록했다. 이런 결과를 만들어낸 코치진에게 감사하는 게 맞다. 김도 코치님께 감사드립니다. 홈과 싱가포르 일본 감독 오그라 감독은 경기 후 싱가포르 매체 더 스트레이트 타임스를 통해 팬들에게 공식 사과하며 패배 이유를 싱가포르 축구가 오히려 도전을 원하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한국을 상대로 물러서지 않고 오히려 실력을 과시했다. 돌아오는 길에 골이 터졌습니다. 후반에도 계속 득점을 올리자 선수들이 골을 터뜨렸다. 그때부터 한국이 걱정되고 두려웠던 그들은 이제 끝났다고 말하며 한국에게 완전히 수업을 잃었다. 다른 팀이었다면 벽 같았을 것 같다. 가장 큰 실수는 손흥민이었다. 흥민이 사람을 따라갔으나 오그라 감독이 직무에 소홀한 모습을 엿볼 수 있었다. 세계 최고의 리그인 프리미어리그에서도 손흥민은 맨체스터 시티와 같다. 빅클럽에도 상대는 2명 있다. 싱가포르가 최소한 1점을 얻기 위해 버티려고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의 행복과는 달랐을 수도 있다. 그리고 김도훈 임시감독은 한국이 공격에서 실수를 하고 역습을 허용한 적도 있었지만 지수 8 이상인 프로 6위 선수가 버틸 수 있었던 점에 감사해야 한다. 공격과 수비의 전환이 적절하게 연결될 수 있으며 공격자는 공격에 더욱 집중할 수 있습니다. 정우영이 김도훈 감독의 부름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박지성, 기성용, 구자철, 홍영표 등 전설적인 선수들과 함께 국가대표 소집과 은퇴를 거부하면서도 팬들을 설득할 수 있는 다이나믹한 34세 선수다. 황명보, 황선홍은 모두 한국의 레전드 선수들이다. 두 사람은 정우영보다 먼저 은퇴했고 황선홍과 이영표는 같은 나이에 은퇴했다. 국은 38세에 은퇴하고 김병진은 45세에 대표팀에서 은퇴한다. 34세 선수가 주전 자리에서 뛰는 게 쉽지 않은데 그렇지도 않다. 희귀한 사례 사실 호날두, 메시, 모드리치, 토마스 힐러, 지루 레반도프스키가 모두 정영범보다 나이가 많다. 2002년 월드컵 당시 한국에는 베테랑들이 있었기 때문에 더 많은 경고를 하고 전설을 만들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 2010년 남아공 월드컵에서는 33세의 이영표가 풀백을 맡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이 소속된 팀에서 선발로 뛰고 있는데 거기에서도 박용우는 31세다. 정우영보다 선발이 더 많다. 김동훈 코치는 김동훈 감독이 박용우 대신 정우영을 선택했기 때문에 경기 후 인터뷰에서도 훌륭했다고 할 수 있다 고 말했다. 한국 축구가 위기에 처해 있는데 선수들은 기회를 잘 활용해야 한다고 했고 주장도 신인 선수들이 빨리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줬다. 큰 승리 소감을 밝히며 주민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규는 골을 넣었지만 어시스트가 3개나 있다는 걸 몰랐다. 그는 매우 자랑스럽다고 다시 말했다. 한번 칭찬해주고 함께 놀아본 결과 잠재력도 크다는 평가를 받았다. 팬들은 이를 배주희 골이 그의 팀인 인스토크 시티에 의해 SNS에 게시된 신호로 받아들였다고 말했습니다. 영상을 업로드하고 정말 즐거웠다는 댓글을 남겼습니다. 국왕국제대관식 해설위원은
시즌이 끝나기 전 현재 팬들과의 인터뷰를 듣고 대부분 배준호가 스토크시티에서 뛰는 선수가 아니고 더 높은 수준의 팀으로 이적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이적을 기다리던 배주호는 이 세의 나이에 데뷔했을 뿐만 아니라 단 9분 만에 골을 터뜨렸다. 이때 손흥민의 데뷔골을 기억해보는 것도 재미있을 것이다. 18세의 시리아와의 경기에 처음으로 출전했습니다. 손흥민은 19세가 되던 해 한 달 만에 등장해 첫 골을 터뜨렸고 그토록 많은 골을 넣은 인도전에서 이제 손흥민은 전설적인 차범과의 격차를 좁혔다. 이날 인터뷰에서 그는 팬들의 사랑에 화답하며 자신의 몸 상태가 매우 좋다고 말했다. 그는 이를 팬들에게 전하며 국가대표로 오래 뛰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밝혔다. 이어 최종 예선 10경기에 출전해 홍명보 감독의 북중미 월드컵 본선 137경기 최다 출장 기록을 넘어 다음 경기인 중국전에 출전하게 된다. 최종 예선에서 경기당 한 골만 넣어도 국가대표 득점왕에 오르게 된다. 손흥민은 인터뷰에서 해트트릭을 기록할 수 있다고 말하며 욕심이 많은 사람임을 솔직하게 드러냈다. 그래서 한국 축구의 역사적 기록이 눈앞에 펼쳐집니다. 이번 7에서 0 승리에서 주연이 모두 득점한 것은 아쉽다. 준규는 어시스트 3개를 기록했다. 김진수, 이재성, 박승욱, 조유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올해 세르비아 최고의 선수 황인범이다. 주민규가 케인의 의식을 따랐다면 그런 일이 벌어졌을 것이고 경기 중 미드필더로 내려와 중거리 슛으로 손흥민과 연결해 그를 지원했다. 그렇다면 왜 안됩니까? 북중미 월드컵에 진출한 것을 보면 한국이 6번과 무슨 관계가 있는지 뻔하죠. 벤투어 이후 손준호는 억울하게 투옥돼 1년 동안 축구를 하지 못하게 됐고 중국의 만행으로 축구 인생이 끝날 수도 있었다. 중국과의 6차전은 손준호의 복수전으로 한국 축구에게는 큰 손실이자 중국과의 경기에 대한 값진 대가였다. 3점을 얻지 못하면 피파 랭킹 포인트에서 호주에 추월당할 수 있기 때문에 최종 예선에서 톱시드를 얻지 못해 자존심을 잃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일본은 호주이고 만약 그렇다면 한국은 한국이고 일본은 한국이다. 우리는 호주 3팀 중 한 팀과 같은 조에 속하게 됩니다. 솔직히 이렇게 테이블을 구성했다면 최종 예선이 더 재미있었을 텐데 자존심이 상한다. 나는 축구를 볼 때 화를 내지 않는다. 싱가포르 의사들은 조현우가 플레이를 잘 하지 못했고 소니의 욕심을 보고 직감이 좋았다고 말했다. 이강인의 첫 골, 이강인의 미친 드리블, 정우영의 미친 꾸준함, 손흥민, 민의 미친 슛, 주을 계속 돌아봤다. 민규의 미친 인연, 이강인의 주민규 연기가 가장 호평을 받았다. 중국과의 마지막 금요일 경기는 화요일 오후 8시에 열립니다. 중국에서 문의가 있는 경우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플레이어는 부상을 입지 않았습니다. 놀자. 나는 5골만 넣을 것이다. 감사합니다.